이런 간척지 토양 특징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나트륨이 토양 안에 많아지면 토양이 분산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응집이 잘 안 됩니다. 토양 자체끼리. 그래서 잘 부서지고 좀 이 수분 보유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 지금 여기 토양에 하얗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요거 하얗게 올라온 거. 네, 요게 이제 다 소금이에요. 이렇게 딱 찍어서 먹으면 짭짤해요. 네. 먹는 거 찍었어요? 그런데 먹는 걸 찍어야지. 자, 요게 이제 퉁퉁마디 함초예요. 함초. 지금 여기 식물이 거의 못 자라잖아요. 퉁퉁마디가 요게 이제 가장 염분 농도가 제일 높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랄 수 있는 가장 끝단에 있는 식물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부터 저기 제일 요 위는 완전히 지금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데들은 이씨로 따지면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지금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가을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끼가 있는데, 가을 전부터 이렇게 붉은색은 조금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분이 격하게 모자란 겁니다, 지금. 단면을 딱 잘라보면 반달이죠. 여기 반달 한쪽 면이 평평해요. 네, 그러면 해옥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해옥나무는. 동그라면은 네. 동그라면 칠면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뭉툭하면서 둥글고 퉁퉁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곤봉인데 이렇게 좀 길쭉한 곤봉이 아니라 짧은 곤봉. 그런 것 같이 생겼어요. 염도에 견디는 성질은 해오나물이 더 좋은 거예요. 비슷해요. 이제 칠면초, 해옥나물, 방석나물, 나문재 얘네들은 얼추 혼생을 해요, 다. 우리 교육대행 중에 네. 콩콩마디하고 순지기 나무 재배 네. 연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생식물 재배할 수 있는 연생식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울 수 없는 식물은 지구상에 없어요. 재배는 다 가능해요. 그 재배를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과 내 돈을 들일 것이냐. 내 노력과 돈이 적게 드는데 나한테 쉽게 키워지는 것들은 작물인 거고요. 황금성이 높은 작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함초도 우리가 염전처럼 만들어 놓고요. 거기를 물을 안 대잖아요. 그러면 함초 자동으로 자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씨앗만 뿌려 놓으면 금방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순비기나무도 순비기나무 종자를 심어도 되고 혹은 삽목을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다 키울 수 있어요, 식물. 지금 이미 작물화 되어 있는 세발나물 같은 경우는 아예 비닐하우스로 해서 다 재배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확해서. 함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초도 재배해요. 이것도 밭처럼 옛날에 염전 쓰던 거를 거기를 함초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한 다음에 그걸로 건조시키고 갈아서 함초 소금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제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야생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들 아니에요. 다 재배합니다. 여기가 지금 식물이 못 자라고 있는 정도의 빈 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여기는 이씨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토양 염도가. 그래서 그 한계점이 지금 여기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 이 한계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갈대 키를 보시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쭉 오면서 봤던 갈대하고는 8월 말이니까 꽃피기 직전입니다. 꽃피기 직전이라서 거의 다 큰 거예요. 근데 지금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갈대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 정도인 이씨 값으로 따지면 1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근처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쪽은 바다 쪽이라 더 저기고, 바다에서 좀 먼 쪽으로 저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씨 농도를 좀 찍어보면 저 뒤로 제일 키 큰 데 있죠. 저기는 거의 이씨 4 미만으로 다른 어떤 식물도 다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2m 조금 안 되죠. 이런 데면은 이씨 농도로 했을 때는 이씨 값으로 한 6 정도, 6에서 7, 이 정도 되면 딱 저 정도 키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건 갈대 근경이에요. 갈대 근경이 이렇게 클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기어가다가 중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가는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개체 만들고,
또 기어가면서 뿌리 한번 내리고 또 개체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 뿌리 받고 있고 개체들이 하나씩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갈대는 각각의 갈대가 아니고 이걸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만에서 자라고 있는 동그란 갈대 하나의 덩어리들이 하나의 갈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 30m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네. 아직 꽃은 안 핀 것 같아요. 네, 석죽과, 맞아요. 죽과. 아까 보도블록에 많이 사이에 나와 있는 게 네. 되게 다행이잖아요. 이게 이제 열매 맺은 거예요. 열매 맺은 건데, 쏟아보면 그 씨알이 있죠.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많이 예, 0.2mm 정도. 이거 다 이제 포도들이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렇게, 뭉쳐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조그만 종자를 만들면, 그러니까 수분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봄에 뭐 비가 하루 20mm 정도 오는 비가 3일 정도 연속 와요. 그러면 토양의 염도가 일시적으로 잠깐 개선이 돼요. 그때 그런 기회를 타서 발화를 해요. 얘네들. 네. 대신 깊이 묻혀버리면 발화해도 씨앗 안에 양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중간에 양분을 다 소진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양분을 어디서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종자들은 그냥 광발화 종자예요. 광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얘가 표면에 있을 때 발화가 성공해서 뿌리가 요만큼이라도 나와서 땅에 박아야지만 그때부터 수분이나 양분을 획득해서 이제 자가 합성을 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화가 가능하려면 작은 종자예요. 조그만 종자예요. 뒤에 염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염분을 바깥으로 네, 배출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얀 게 보인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이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어. 이거랑 일부 갈대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에는 갯줄풀이나 갯금풀 이런 것도 잎 뒷면에 보면 하얗게 묻어 있어서 먼지인 줄 알았는데, 요걸 보면 요걸 이제 네. 확대해서 이게 지금 염선이 있어가지고 염선을 바깥에 아니, 배출한다. 대체경 뒤쪽에 나와 있는 허용과 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야? 우리 손 이거 그럴 때 갯민쟁이에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 갯민쟁이. 요 정도는 돼야 이름을 내는 거지. 콩나물 도 이거요. 그래서 요거는 만지면 선인장 가시처럼 엄청 따끔따끔해요. 못 만져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간척지라서 간척지 토양하고는 얘는 잘 안 맞는데, 요 간척지 끝에 부분에 지금 여기가 모래예요. 예, 그래서 모래가 잠깐 나오니까 요 띠 형태의 모래 땅에서 여기서 딱 지금 요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엣지에는 기존에 이 양쪽에는 없는 독특한 이 또 생물 다양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하나의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엣지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덩어리 하나하나를 크게 우리가 복원을 하거나 이럴 때도 크게 만들어야지, 아까 습지도 그렇고요. 크게 만들어야 그 엣지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이게 합쳐지면 하나의 큰 공간 안에서는 되게 큰 생물 다양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가 딱 지금 엣지처럼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여기 와봅니다. 이게 뭐 면마, 개면마인가, 뭐 면마 종류일 거예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고사리는. 면이면 면이고 마면 맛이 면맛. 네, 개면마인가, 면마,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종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쪽에 양치식물이 흔치는 않아요. 아까 보셨던 개속새 있고, 요거 있고 아마 몇 개 안 돼요. 저희도
지난 조사 때 3개, 4개 정도밖에 발견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는 경쟁이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수심 자체가 너무 높아요. 연을 키우기에. 수심이 높다고요? 더 깊다고요? 깊어야 돼요. 아, 더 깊다고요? 예, 더 깊어야 돼요. 이제 수심이 지금 얼마 안 나오니까 갈대랑 이런 것들이 우점을 하는 거고요. 수심이 더 깊어지면 이제 갈대는 조금 밀려날 거고, 예, 연들이 더 득세를 해요. 수심이 깊어져야. 이거 지금 수심이 너무 얕아서. 어느 분은 이게 좀 냉수라서 더 사람들은 냉수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냉수가 내려오게 되면 연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냉수가 내려오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되는데 여름에 못 올라가서 그래요. 얘도 사상자 이거 사상자 개사상자 이거? 그러니까 이 사냥과 중에 이렇게 꽃이 자잘한 게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근데 사상자, 개사상자, 그 다음에 뭐냐 미나리 뭐 이런 종류들 정도만 이렇게 꽃이 자잘하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바로 저 천이가 멈춰버린 저기서부터 갑자기 지금 저희가 숲으로 지금 딱 들어온 건데 들어온 숲이 들어오자마자 요 상수리 나무가 지금 우점을 하고 있는 숲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극상종에 속해요, 거의. 네, 그래서 지금 천이의 초기 단계에서 멈춰버린, 이 초지에서 멈춰버린 곳과 여기가 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그래서 보통은 저런 지역도 자연적인 지역이라면 이럴 경우가 거의 없고, 저희가 지금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딱 아주 희한한 광경을 여러분 계속 보시고 계신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토양의 깊이가, 토양이 발달을 한 곳이에요. 처음에도 여기가 맨 처음에 뭐 어떤 노출된 집안이었을 때는 표토가 발달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표토가 1년생 초본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생, 4년생 초본,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소나무 종류들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음수성 식물들인 상수리 나무까지 대략은 한 40년, 50년 이상 걸렸을 숲입니다. 4, 50년 더 걸렸을 거예요, 아마. 땔감으로 쓰더라도 나무가 원래 있었던 지역들은 이제 천이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건성천이가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유산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습성 천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천이가 상당히 빨리 진행돼요. 한번 똑같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것들은 다 토양 안에 있는 시드뱅크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되고 아마 건들지 않고 내비둔 지 한 4, 5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무 수고가 20m 이상 이렇게 참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녹화한다고 그러죠. 산림 녹화하는 조림지에 가보면 다 외래종 수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리기다 소나무라던가 튤립나무라던가 아니면 뭐 낙엽송이라던가 이런 숲을 가보면 똑같이 이렇게 울창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요런 관목이나 초본이 발달을 못해요. 그 밑에는 일반적으로 그 나무들만 아주 시커멓게 울창하게 울패되어 있지 하층 식생이 층위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외래 수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래종하고 같은 문제가 있는데 먹이원으로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숲이 깜깜하고 막 울창한데도 들어가 보면 고요합니다. 곤충이 별로 없어요. 곤충이 없다 보니까 거미들도 없어요. 먹이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곤충, 거미 이런 거 없으니까 그걸 잡아먹는 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알을 훔쳐먹고 이러는 포유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고요한 숲이 만들어져요. 나이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재생복합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숲은 이제 수명이 다 된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재생되는 공간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여기저기 패치 형태로 나타나요. 숲 안에.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린 수종들, 그 다음에 초본들,
그러니까 양지성 초본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거기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재생복합체가 많을수록 숲은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아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재생복합체가 나타날 만큼 오래된 숲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끝나고 아직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무들 수명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만한 연도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무 하나 큰 거, 고목이 쓰러지면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공간 생기고 거기에 이제 이런 식물들이 또 양지성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런 복합체들이 막 여기저기 산에 나타난다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천이가 완성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어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초지입니다. 그리고 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이에요. 이 초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변화된 부분들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어떤 식물종은 없어지고 있고 어떤 식물종은 새롭게 들어왔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일단 우선이에요. 관리는 하나의 식물을 보더라도 좀 오랫동안 쳐다보시고 그 식물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식물을 한 30분만 쳐다보시다 보면 얘네들이 자라고 있는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얘랑 같이 동반돼서 자라고 있는 식물종들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얘를 방문하는 곤충은 벌인지 개미인지 딱지벌레인지 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고요. 보이는 게 많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이곳은 훨씬 더 특별한 곳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초지나 특히 우리나라에 초지가 없기 때문에 초지에 특화되어 있는 외래종들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아주 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마 화면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일부 외래종이 들어와서 아주 빠르게 그 지역을 우점해버리는 결과들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몸은 힘들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상당히 보람찬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